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시장 경제와 가격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서는요. 우선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는 공급자와 사려는 수요자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요라는 것을 배웠고요. 공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렸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거래량이 정해진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시장 가격의 결정에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럼 시장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변동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수요와 공급은 가격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혹은 변화하고 나면 균형 가격이 결정되면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도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장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하나는 시장 경제의 신호등 기능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호등 기능이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알려주는 시장 경제의 신호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신호등의 역할을 하냐라고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요.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생산자는 생산을 늘리게 되고요.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요. 소비자는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같은 가격일 때 우리는 물건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를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대입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때 조금 더 많이 팔고 싶으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판 만큼 기업이 이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상품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요. 우선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가격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차이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그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 가격, 그 생산 가격을 최대한 낮추다 보면 그만큼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라고 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그 상품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큰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만족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느끼는 만족도는 서로 다르지만 그거의 대략적인 평균에 의해서 우리는 시장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수요라는 게 결정되고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에 있어서 A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 상품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 물건을 살까라고 물어본다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보고 나는 저 물건을 사용하면 90만 원만 행복할 것 같아. 90만 원의 만족을 느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건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사지 않게 되겠죠. 근데 다른 누군가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보고 나는 저걸 사면 110만 원만큼 나는 행복도를 느낄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상품들이 모두 이제 각 개인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각 개인이 가장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되다 보면 자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부족한 자원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상품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생산자의 생산하는 방법에서 그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요소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을 배우다 보면 기업이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고민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그 최소한의 가격으로 아니 최소한의 생산비를 가지고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도 최대한의 만족도를 얻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둘 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 가격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장 가격을 시장 가격을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가져야 돼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혹은 내 예산선은 내가 가진 예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나의 어떻게 했을 때 나의 만족도가 가장 클지 어떻게 했을 때 나의 생산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자원은 효율적인 배분 기능은 시장 가격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